이제, 흔히 뭐, 자각, 뭐, 어떤 이런, 뭐랄까, 우선 자각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예, 저희, 자각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예, 용어를 많이 쓰는데, 예, 예. 이제, 그, 거사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자각이라는 게, 음, 음, 어, 그, 그 단어가 가리키는 바를 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 예, 하면은, 예, 예, 그, 예. 왜냐하면 자각은 항상 이제 내용이 있잖아요. 예, 예, 있죠, 있죠. 네, 근데 이제 그, 자각, 음, 제가 느끼기에 거사님이 자각이라는 용어를 쓰실 때 음, 이제 이제 어떤 내용을 가리키시는 게 아니라 음, 이제 그러한 어떤 이런 뭐랄까요 어떤 순간적인 변화랄까 이런 음, 그냥 그러함을 나타내는 거지 음, 이제 그거에 따라오는 이제 뭐 이래서 이렇구나 아니면 뭐 저래서 음. 그렇구나 이런 그런 내용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전 되는데요. 근데 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조금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저는, 자각, 통찰, 깨달음, 이걸 다 같게 쓰죠. 사실은 같은 말로 씁니다. 예, 예, 문맥상, 맥락상, 자각이라 쓸 때도 있고, 통찰이라 쓸 때도 있고, 깨달음이라 쓸 때도 있고, 또는 이것을 다, 동시에 같이 쓸 때도 있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자각은, 이 생각의 경험하고는 다르죠. 어, 우리가 생각의 경험도, 생각이라는 경험도 알아지죠. 예, 들림도 알아져요. 예, 그런데 사실은 어떤 책인가 책들에서는 가끔 자각이라고 외국책을 번역한 데 보면은 이렇게 알아지는 인식을 자각이라고,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진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이 알아지는 것도 자각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들림이 알아지는 것도 자각이라고, 느낌이 알아지는 것도 자각이라고, 이렇게 그 번역해 놓은 책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혼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저는 제가 쓰는 자각, 통찰, 깨달음, 또는 가끔 이해도 같은 말로 쓰는데, 이제 이해는 제가 생각으로의 이해와 그냥 이해 이렇게 나눠요. 그러니까 예, 그냥 이해를 쓰면은 통상 문맥상 통찰이나 자각 깨달음과 같은 의미로 쓸 때가 많고, 이제 그렇지 않는 이해는 가령 우리가 아르마리, 지식 이렇게 하는 것은 생각으로의 이해, 생각의 이해 이렇게 써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 자각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우선 그 이전에 우리는 모든 경험은 항상 내용이 동반이 돼요. 내용의 인식이 동반이 돼요. 단지 잠자는 상황에는 내용이 인식되지 않아요. 네, 어? 잠자는 상황에 단지 이제 꿈꾼다라고 하는 것을 빼고는 어, 그 경험은 되는데 그러니까 경험의 내용이 인식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어? 이제 꿈이 경험되는 것처럼 인식되는 경우도 있는데 인식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잠잔다라고 하는 잠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아닌 우리가 깨어 있다라고 하는 눈, 귀, 코, 혀, 몸이 활성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 모든 경험에는 내용이 인식이 돼요. 이때도 물론 내용이 인식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방과 낮이 근본적으로 다르지는 않네. 낮에도 우리가 가령 이 느낌이라든가 보임, 들림이 있어도 가령 어, 내용적으로 인식되지
않고 지나가는 그런 경험도 당연히 있겠죠. 예, 어, 예, 그 우리는 뭐 무심히 지나갔다 또는 뭐 그냥 스쳐 지나갔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이런 경우는 그 경험되는 당시 그 찰나에는 내용이 인식되지를 않았죠. 예, 예.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다 항상, 가령, 뭐라고 그럴까, 인식되는 경우는 아니죠. 인식되는 경우, 예, 인식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낮이나 밤이나. 예, 그렇지만 우리가, 가령, 이런, 대화라, 아, 이런 중에 화제로 오르는 것은, 가령, 어, 인식 내용이 오르는 이런 경험, 우리가 경험으로 즉 인식됐다라는 것이 이 분명한 이러한 그 어떤 인식, 예를 들면 우리가 뭔가 자각이 있었다. 그래서 어떤 자각의 경험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인식되는 경험이죠. 예, 인식되는 경험이죠. 인식되는 경험에는 모든 경험에는 항상 내용이 있어요. 예, 에, 이 뭐라 그럴까 우리가 우리의 인식을 한번 굳이 이론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하면은 자 우선 인식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눈, 귀, 코, 혀, 몸이라고 통상 이야기하는 이걸 우리가 오감이라고 통상 이야기를 하죠. 예, 오감이라고 얘기해요. 오감이 우리가 뭐라 그럴까 아, 이, 이 대상이 인식되는 어, 그러니까 이 대상이 인식되는 그런 우리가 인식이죠. 인식을 오감이라 그러죠. 오감. 그냥 예, 우리가 예, 그냥 일반용어로 우리가 오감이라 그래요. 오감. 오감인데 이걸 왜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또 순수식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응? 예, 오염되지 않는다. 즉 이것은 뭐라고 그럴까? 이 그, 이, 경험은 되는데 이 내용적으로 인식되지는 않는 거예요. 이걸, 이게 좀, 복잡하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소리를 하면 소리는 당연하죠. 오늘, 어제 보니까 그 카페 댓글에 보니까 다람쥐의 느낌과 뱀의 느낌에 대해서 누가 댓글을 달았던데, 자, 분명히 다람쥐의 느낌과 뱀의 느낌이 다르죠? 예, 느낌을 한번 열어봅시다. 어차피 거기 댓글이 있으니까 그 이야기도 할 겸. 자, 다람쥐는 이렇게 가서 한번 만지고 싶고, 쓰다듬고 싶고, 또는, 한번 휘파람을 불든지 해서, 야, 한번 만나고 싶은, 야, 한번 이리 와라, 보자, 이러고 싶고, 뱀은 피하고 싶고, 안 보고 예, 싶고, 달아나고 싶고, 예, 이렇죠? 예, 자,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제일 처음에 경험되는 그 느낌이 다르죠? 예, 느낌이 달라요. 그런데 이 느낌을 가령 그 뱀은 징그러운 느낌, 또 다람쥐는 귀여운 느낌이라고 이렇게 이 내용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고 예. 사실은 이 뭐라고 그럴까 시각적인 느낌은 다르다. 즉각적인 느낌도 다르죠. 예, 예. 즉각적인 느낌도 다르고 해석된, 내용적으로 인식되는 이제 이거 통상 우리는 이제 생각이라 그러죠. 해석 예, 해석되는 그것도 다르죠. 예, 예, 그렇다고 한다면 느낌 자체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느낌 자체도 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느낌에 따라서
이제 이 느낌도 다른 느낌 자체도 다르고 왜냐면은 소리가 다르다는 것은 소리가 이제 또 이거는 또 소리로 이야기해야 그 쉬워요. 아라고 하는 거와 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소리 자체도 다르죠. 그렇죠. 아와 어는 자, 아라고 하지 말고, 우리 한글로 아라고 하지 말고, 한글로 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소리로, 예, 예, 한글을 모르는 아프리카 사람이 아라고 내는 경우도 있고, 어라고 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라는 것이 말이 아니죠. 예, 자, 근데 어쨌든 우리 귀에, 경험이 다르죠. 아라는 예, 거와 어라는 것은. 경험이 달라요. 자, 이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가령 해석이 다르게 일어나는 거죠. 예,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일어나는데 물론 이래요. 자, 다시 또 이제 느낌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냐하면 이해하기 쉬운 걸 해야 되니까. 자, 다람쥐와 뱀은 분명히 느낌이 달라요. 예, 느낌이 다르면은 자, 해석도 다른 해석이 일어나는데, 근데 그 해석은 이 느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요런 느낌이 있으니까, 이 느낌 자체는 물론 달랐어요. 달랐는데, 느낌 자체가 다르다 하더라도, 이것은 느낌이 다른 건데, 가령 우리가, 이 내용적으로 뜻하라고 이렇게 인식되지는 않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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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렇죠. 예, 내용적으로 이렇게 인식되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내용적으로 인식되는 것은 귀여운 느낌 또는 따뜻한 느낌, 그다음에 뱀은 징그러운 느낌, 싫은 느낌이라고 예, 하는 것은 과거의 경험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응?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본 원래의 느낌도 다르고 해석도 다른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원래의 느낌은 같고 해석이 다른 게 아니죠. 예, 예, 원래의 느낌도 다르고 해석도 달라요. 근데 예, 이제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자, 다시 이제 또 소리로 돌아갑시다. 그러면은, 라고 하는, 이것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다 똑같은 음색과 음색으로 들릴 수가 있겠죠. 예, 그렇지만은, 가령 해석은, 어떤 사람은, 라고 이렇게 해석이라, 지금, 그랬지.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무슨 말 한 거야? 라고 가령 예, 분명히 뭐가 들리기는 했는데 내용적으로 뭔지 모르겠다라는 것도 있을 거고 또는 오라고 발음했지라고 해석이 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렇죠. 왜 우리 영어 발음교 중에 아와 오의 뭐 중간 발음 뭐 이런 게 뭐가 있잖아. 왜 거꾸로 시자 거꾸로 뒤집어진 것 같은 예, 좌우가 뒤집어진 것 같은 그거는 아도 아니고 오도 아닌 그런 발음이라며 어? 예, 자, 만약 그 발음을 하면 어떤 사람은 한국은 아라고, 이 해석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라고 해석되는 사람도 있겠죠? 예, 응? 자, 이처럼 같은 소리인데 해석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와 은은 에, 소리가 같은 경험은 아니죠. 그렇죠. 경험도 다르고 해석도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래요. 그래서 다람쥐와 뱀은 바로 이런 경우인데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자각. 자, 자각은 이, 이렇게 우리 모든 경험은 사실은 어떻게든 이렇게 가령 우리가 잠잔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아닌 경우이면서 예, 예, 동시에 이런 대화의 화제가 되는 이런 경우는 항상 모든 경험이 내용이 인식된다는 거예요. 즉, 어, 예, 애초에 느낌의 차이가 아니라 경험의 차이가 아니라 해석의 차이도 해석적으로도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은 이제 자각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경험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찰의 내용이 경험된다는 거예요. 예, 깨달음의 내용이 경험된다는 거예요. 예,
자, 깨달음의 내용이 되는데, 우리 모든 내용은 경험되는데, 단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지아이님은, 자각을 우보의사가 쓰는 것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일어나고 사라짐이라고 하는 자각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그랬죠? 예, 그, 자각의, 그런 일어나고 사라짐의 경험과 동시에 내용의 경험도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런데 단지 그 순간의 경험만을 이야기를 해요. 예, 그래서 그 순간의 경험만이고 그냥 지나갔어요. 아, 나 예, 어쩌게 이런 자각이 있었어요. 라고 만약 이야기한다면은, 이때는 뭐예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작용의 경험과 동시에 이런 내용도 알아졌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런데 문제는 그 순간의 경험이었어요. 음, 라고 이야기해야 맞는 거고, 예, 그 자각의 내용의 경험을, 아, 이런 자각이 있어, 이런 사실이 알아졌는데, 이런 사실은 생각과 달리 이것은, 어, 진짜요. 진짜고, 의미가 있고, 이거는 일종의 진리고, 그러니까 그렇죠. 항상 이제 적용의 이 규정, 단정, 평가, 판단의 기준이 되고, 이거는 생각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자가 깨달음이니까, 요것은 이제 다시, 이제는 규정, 단정, 평가, 판단이 되고, 예, 라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지. 예, 그래서 자각이나 통찰이나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경험 당시에 그렇게 내용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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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무슨 그렇지. 말인지 이해돼요? 예, 예, 단지 그 말의 내용을 이제 요거는 깨달음이니까, 요거는 자각이니까, 요건 통찰이니까, 요거는 이제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요것은 이제 규정, 단정, 평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야. 이거야말로 그 이전의 그런 생각의 내용 경험들은 그거는 머금이 없어야 되고 그거는 그때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지만은 이거는 이제 진리야, 진리. 이 실상의 경험이야. 라고 해서 붙잡다 간다면 이것 또한 생각의 내용과 똑같아진다. 즉 관념이 되는 거다라는 그 이야기지. 예. 자각이나 통찰이나 깨달음의 그 경험 당시의 내용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는 근데, 분명히 내용으로 이해돼요. 음, 예, 그렇죠. 근데, 저도 음, 정확하게 음, 그 말씀에 그 공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음, 그, 자각의 이제 음, 자각의 내용일수록, 음. 이, 더, 어, 이, 머물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 모순적인 게 뭐냐면은, 음, 이 자각의 내용은, 이제 저는 항상 자각의 내용이 음, 스스로 모순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아, 생각의 내용은 믿을 게 없구나라는 음, 자각이 있었지. 예, 그렇죠? 음, 음, 그런데, 그것도 생각의 내용이잖아요. 예, 그래요, 그래요. 아니면 어, 생각의 내용, 근데, 잠깐, 저도 함께 보겠습니다. 잠깐. 봐요. 생각의 내용은 믿을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자각이죠. 일종의 예, 자각이에요. 자, 그걸, 생각이라고 그러면은 생각을 너무 광범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뭐라고 그러냐?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라고. 예, 어? 그래서 지혜라는 말이 있어요. 지혜라는 말은 생각과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구조는 전체적인 예, 구조라든가 우리가 경험되는 그것은 똑같아요. 어? 근데 그래서 이걸 지혜라고 그래요. 즉, 생각의 내용은 사실이라고 할 수가 없구나, 믿을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이건
이걸 그래서 지혜라고 그래요. 그럼 지혜와 생각이 경험되는 것은 똑같아요. 응? 예, 그런데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예, 응? 그렇죠. 어. 자, 그럼 계속 이야기해봐요, 이제. 근데 음, 구분을 하기 위해서 쓰긴 쓰는데, 음, 또다시 돌아가 보면은, 음, 예를 들어서 생각의 내용을 믿을 게 없구나. 음, 생각의 내용이라는 거는 새로울 게 없구나. 어, 아니면은 뭐 생각의 내용이라는 거는, 음, 완전할 수가 없구나. 뭐 이런 자각이 있다고 예,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럼 물론 예, 그거를 이제 자각이라고 생각이랑 구분해서 음, 부를 수는 있는데, 음,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언어로서 표현한 그 자각의 내용은 음, 그, 이제 그게 정말로 자각이라면은, 음. 아니, 그러면은, 그 내용조차 머무르지 않게 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음,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은 음, 오히려 자꾸 더 붙잡게 된다, 이런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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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음, 실제 자각의 내용은 음. 스스로 모순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좀. 아니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자, 또 한번 우리 자꾸 경험을 한번 봅시다. 다시 또 경험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자, 이, 조금 전에 이제 가지고 한번 봅시다. 생각의 내용은 믿을 수 없구나라는 자각이라고 그랬어요. 예, 생각의 내용은 믿을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은 자각 지혜라고 그랬어요. 응? 자, 그러면 도대체 지혜와 생각의 내용과 지혜의 내용은 뭐가 다를까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것의 효과는 가령 그 영향은 어떻게 다를까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와 생각은 가령 다시 똑같아진다, 관점화된다고 본다면은 즉 머물게 된다고 본다면은 똑같은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아니요. 그런, 그럼, 똑같은 게 아니라, 음, 예, 그게 이제 지혜가 생각이 되기 쉽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생각이 되기 쉽다는 것은 지혜나 생각이나 다 관점화돼서 그 네, 어떤 이 규정, 단정, 평가, 판단의 기준이 돼 버린다면은 그 그렇죠. 결국에는 뭐 그 다르다고 할 게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 예,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자,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점을 또 한번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 예, 우리 경험을 한번 봅시다. 이 생각의 내용은 생각의 내용의 경험은 항상 그 다음에 그 어떤 규정, 단정, 평가, 판단의 기준이 돼요.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응? 예. 예.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그 자각의 경험, 지혜라는 것은 자각에 의해서 일어난 것을 지혜라고 그러죠. 예, 자각, 통찰, 깨달음의 내용의 경험을 우리는 지혜라고 그래요. 굳이 예, 이야기하자면은 그걸 지혜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지혜가 또 다음의 경험의 규정, 단정, 평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면은 그럼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뭐냐? 바로 자각, 통찰, 깨달음의 내용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경우에. 응?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요거는, 그러니까, 생각과 같은 의미 없는, 어떻게 보면, 붙잡을 수 없는, 머물 수 없는, 이런 경험이 아니라, 이거는 의미가 있는 거, 이거는 진실이고 진리니까, 요거는 이제 잊지 말아야 되고, 이게 그렇죠. 이제 삶의 기준이 돼야 돼. 경험의 기준이 돼야 돼. 라고 예, 하는 이런 경우는 바로 생각과 똑같이 관점화돼 버린 예, 경우에. 예.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봐요. 생각의 내용은 믿을 게 못 돼. 그리고 지혜란 맨날 이야기하죠. 지혜란 내용적으로 규정되는 게 아니야. 라고 그래요. 예. 응?
내용적으로 규정되는 게 아니야. 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생각은 믿을 게 못 돼. 라고 하는 것이 자각, 통찰의 내용이라면 다음 경험이 어떻게 돼요? 이제 생각이 들었을 때 생각이 기준으로 되지 않는 삶이 돼요. 에? 봐요. 봐요. 이 생각은 믿을 게 못 돼라고 하는 것을 이제 관념화되면은 그 다음에 일어날 때 그 내용이 생각이라고 하는 형태로 드러나지요. 예, 그러면 역시 믿을 게 못 되니까 생각으로 규정하면 안 돼라는 생각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규정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요 경험에 의해서 사실 대부분은 일어나는 생각이 다시 규정이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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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라 그럴까 이제 삶이 그 옛날에는 생각으로 규정하는 것이 당연한 삶에서 그러니까 그것은 뭐라고 그럴까 규정한다는 그런 그것도 모른 채로 맨날 규정하는 그런 상태였죠. 예, 예, 이제 가령 이 자각의 이 내용이 이제 관념화되면은 맨날 이 그 뒤통수 치는 것 같은 규정이 일어나요. 그렇지. 예? 아, 아, 또 뭐 생각으로 규정했네라고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서 아, 이거는 참 이 생각을 믿을 게 못 되지라고 경험을 다시 또 규정을 하는 뒤통수 규정이 돼요. 예, 예? 예, 예, 그런데 봐요. 진정한 자각, 즉 그 내용에 머금이 없다면은 그 당시에는 내용적으로 경험이 됐어요. 아, 생각이란 믿을 것이 못 된다라는 자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이제 이 뒤통수 치는 규정이 아니라 그렇지. 생각으로 규정되지 않게 되는 삶이 돼요. 그렇지, 자, 그렇지. 이게 이제 그런 자각의 내용이 규정화되지 않는 네, 자각의 경험은 자각의 경험일 뿐이라고 하는 이 경험으로 자각의 내용 경험이 규정화되지 않는 자 이제 그럼으로써 어, 이 뭐라고 그럴까 자각에 의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요. 자 분명히 자각이 있고 없고가 다르죠. 예, 자 그다음에 자각의 내용이 다시 생각과 같아진다라든가 똑같은 거 아니냐 하는 것도 다르죠. 그렇죠. 왜? 자, 그래서 문제는 자각이다, 깨달음이다, 통찰이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이 내용, 경험의 그 자각의 내용이 남는 게 아니라 자, 삶의 규정함이 없어지는 그런 삶이 된다. 생각의 내용의 규정함이 없는 가령 심지어 지혜라고 하는 것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내용으로도 규정함이 없는 그냥 경험 그 자체인 이런 삶이 되어지는 이게 진정한 자각이고 통찰이고 깨달음이지 내용이 남는 그렇지. 뭔가 생각과 다른 어떤 그런 내용이 남는 이게 아니죠. 이것은 다시 관념화된 거죠. 예, 예. 또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도 한번 봅시다. 자, 생각의 내용은 믿을 게 못 돼. 라고 하는, 경험의 내용과 항상, 따뜻해, 차, 징그러워, 정겨워. 라고 하는 거와 이거는 한 0도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은 영하 같은데? 라고 하는 거와 지금 지금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 아니면 지금 대통령이 완전 공산당이야 라고 하는 거하고 뭐가 좀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예? 이제, 이, 스스로 생각이 생각을 점검하는 그런 성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믿을 게 못 돼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럴까? 자, 또,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그, 이, 이 나라는 것은 항상 해, 라고 하는 거와, 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어라는 거와, 나라는 것은 없어라는 것을 한번 봅시다. 문득, 진짜 나라고 하는 게 이런, 그런 주체나 실체가 없네? 라는 자각과, 인내라는, 이런, 생각과, 없네라는, 뭐, 굳이 막 이걸 자각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각의 내용은, 자, 없네라는 자각과 인내라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뭔가 좀 구조가 좀 다르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자, 인내라는 것은 사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 해석인데 대개 인내라는 것은 어떻게 작용이 돼요? 그냥 당연히 그냥 내가 듣는다라는 그냥 그런 경험 상태가 되죠. 예, 근데 듣는 주체라든가 실체가 없네라는 자각이 있다면은 내가 듣는다라고 당연한 이런 상태가 안 되게 되죠. 예, 예, 자, 그러니까 내가 듣는 주체가 없네라고 적용해주고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의 경험 상태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예, 자, 그건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자,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이거 내가 듣는다라는 것이 있다라고 할 수 없잖아. 없잖아. 라고 하는 거와 내가 당연히 듣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 경험의 내용 자체가 좀 뭔가 달라요. 예, 예, 어? 그래서, 가령 생각의 내용은요, 항상 규정, 단정, 평가, 판단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자각의 내용은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없어지게 되는 자각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그것은 관념화돼 가지고 예, 다시 어떻게 보면 아르마리 생각의 내용과 똑같이 돼버렸어요. 예. 이러면은 자각은 다시 관념화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 거예요. 비유하자면은, 음, 이제 생각은 계속 직진을 하고 있는데, 음, 이제 그렇네 하는 거는 계속 그냥 굴러가는 거고, 앞으로. 음, 음, 이 아니네 하는 거는, 음, 뭐랄까요, 잠깐 이게 멈춘달까요? 아니면 음, 뭐, 방향을 꺾는달까요? 음, 이런 이제, 음, 잠깐의 이제 어떤 음, 멈춤, 음. 이런 비유가 적절할까요? 예. 어쨌든 이 생각의 내용은 다음 경험에 그 다음 경험에 항상 기준이 되지만은 예, 자각의 경험은 그 순간의 이 경험으로 끝나고 그 내용을 끌고 다니지 않게 되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게 예, 달라요. 자, 예, 이게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내용적 경험에 의해서 자각의 내용이 결정되지를 않아요. 생각은 항상 과거의 내용적 인식의 경험으로 생각이, 내용이 작용되고 결정이 돼요. 자각의 내용의 결정은 매 순간 그때의 그 경험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지아이님 좀 표정이 그런데 뭐가 좀 이상한데 그런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은 조금 그래요. 좋아요. 자, 내가 이야기한 것은 이래요. 봐요. 아까 우리가 자 경험의 이 다름을 이야기했어요. 자, 아라고 하는 소리와
어라고 하는 소리의 경험은 분명히 다르죠. 예,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내용적으로 인식되지는 않는 거죠. 예, 예, 어?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옆에 선생님이 있다가 이걸 아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아 글자를 써주고 이걸 어라고 하는 거야. 어 글자를 써줘요. 자, 요게 이제 생각의 내용의 경험이죠. 내용적인 경험이죠. 예.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이 옆에서 아, 어라고 옆에서 이제 조교가 이야기하고 예, 있다면은 이거는 우리가 들리면 들림인데 들리는 그 순간 내용적으로 뭐가 들렸다 이렇게 경험된 것은 분명한데 들림이 있던 건 분명한데 내용적으로 인식되지 않는 것 같은 거죠. 아, 예, 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자각의 경험은 바로 내용적으로 그렇게 구분 인식되지 않았던 그 경험에 의해서 일어나요. 예, 예, 그 예, 다음에 생각의 내용은 항상 아, 으라고 내용적으로 알아졌던 내용적인 경험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예, 제가 이야기하는 건 바로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과거의 경험이 지금 이 순간까지 끌고 왔다라든가 지금 이 순간 내용적으로 결정됐다는 것이 전혀 인식되지 않아요. 어? 예, 예, 생각은 항상 그때 내가 따뜻했던 경험, 온천 물에 들어갔던 경험이 있으니까 목욕탕에서 온탕의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작용됐다는 것이 알아질 수가 있는데 음? 자각의 내용의 경험은 이 사실은 이 과거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게 이렇게 가령 추론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 예, 예, 예. 제가 그 차이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 예,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각의 내용을 끌고 다니면은 그것은 전부 관점화돼서 생각과 다를 바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음, 좀 그래서 어찌되었건 이 자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경험이 이제 다들 있는데, 음, 어, 음,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거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냥 그걸로 이제 뭐 더 생각의 어떤 기준이 되지 않는 거고, 음, 음. 하지만 이제 제가 느끼기엔 대다수의 경우는 그게 또다시 어떤 기준점이 된다. 그러, 그래요. 왜, 음. 왜 뭐가 달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 뭐가 달라서라고 하는 그것도, 예, 어, 또한 생각의 내용이 또 규정되고, 또 가령, 기준이 되듯이, 그 또한,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순간적인 착각에 의해서 그렇게 기준이 돼요. 어, 이, 뭐라고 그럴까. 이 자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식되는 모든 내용, 그것이, 에, 누군가가 사실이 아니야. 그것도 네가 하는 것도 아니야. 응? 그리고 네가 뭔가를 발견한 것 같지만은 그것도 아니 그 내용적인 것도 조건화된 거야. 라고 이야기 들은 바가 없으면은 그것은 그냥 당연히 사실로 이렇게 이해가 되죠. 예, 예, 가령 우리 그 애들을 한번 봅시다. 꼬마들 봅시다. 자기 생각이라면 그 생각이 당연히 사실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 않나요? 예, 예, 그렇죠. 심지어 이래요. 가령 네 생각이 틀렸다는 거 들어도 그거는 특별히 뭔가 실수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틀린 거야. 라고 그러지. 그래서 생각은 기본적으로 그런 실수가 또는 특별히 어떤 문제가 없는 한은 사실이야. 라고 하는 게 기본으로 깔려 있죠.
예, 예.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 경우가 없었죠? 예, 예. 예,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가령 이 생각이 일어나면은 또 사실인 것 같고 또 사실인 것처럼 해서 맨날 그 순간에 그 생각으로 그 경험을 규정하듯이 어떤 자각의 경험도 가령 우리 동네 할아버지들도 동네 분들도 농사를 지면서 많은 자각들이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다시 그 내용이나 생각의 내용이나 별 다를 바 없이 다시 생각의 내용으로 다 돼서 그렇게 적용이 돼요. 예, 예, 그렇죠. 아무도 이런 경험의 차이, 경험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리고 오히려 생각의 내용은 사실이야. 생각의 내용에 의해서 살아가야 돼. 라고 하는 것만 계속해서 들어왔죠. 예, 그러니까 가령 술 먹다가 정치 이야기 하다가 칼부림 나기까지 하죠. 왜냐하면 내 생각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 예, 예, 네. 자, 그래서 자각의 경험도 그렇게 되는데 이제 자각의 경험은 거기다 더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는 바로 수행이라고 이름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 가령 뭐 법담이니 어쩌니 이런 것을 통해서 바로 자각의 경험에 의미가 많이 부여되고 예. 그래서 그래요. 아, 그래서 오히려 더 그것이 관념화되기가 쉽게 되고 관념이 잘 되는 거예요. 예, 예, 더구나 어떤 이런 이 깨달음과 자각 통찰의 경험 아주 중시하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것을 굉장한 의미를 부여한 경우에는 가령 그런 경험을 놓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맨날 붙잡고 그 뭐고 이고 다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요. 바로 이 또한 바로 그러한 어떤 이 그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조건화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음, 깨달음이나 어떤 수행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 너무나도 중시되어서 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어떤 수행에 있어서 음. 뭐 진지함이랄까 이런 거는 어떻게 뭐가 올바른 진지함일까요? 예, 진지함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예.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조건화된 이해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게 바로 교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인 거죠. 뭐요? 제가 이야기한 뭐라고요? 그러니까 교사님께서 어떤 수행이나 깨달음이라고 음, 말씀을 하실 때 음, 이제 그것이 어떤 특별한 상태나 어떤 무언가에 도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음. 그 조건화된 어떤 이해에서 벗어나는 것을 수행이나 깨달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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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은, 어, 그 조건화된 데로부터, 벗어나진 상태를 수행이라 이름하는 거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경험은 항상 조건화된 경험처럼 돼버렸죠. 예, 예, 그래서 조건화되지 않은 경험, 이걸 이제 수행이라 이름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뭔가 자각, 깨달음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것을 이제, 가령 어떤 이 자각이다, 깨달음이다, 통찰이다, 이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조건화되지 않은 경험 상태가 되면은 반드시 우리가 당연히 우리는 조건화된 경험으로 인식되는 그것이 실제고 사실이라고 착각하고 있다가 예, 조건화되지 않는 그러한 경험이 되게 되면은 사실은 그렇지 않구나라는 자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통찰이라고 예,
자, 그럼 조건화된 게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예, 조건화된 게 뭐냐? 이게 중요해요. 자, 조건화된 게 바로 생각의 내용이에요. 생각의 내용은 전부 조건화된 거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데 내용적으로 경험되는 것. 경험의 내용은 전부 조건화된 거라는 거예요. 예, 보여. 아, 어도 우리는 아, 그러면은 당연히 아야, 어여, 고교 할 때 아, 어로 떠오르죠. 예,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근데 아프리카 사람, 미국 사람에게 아, 하면은 아야, 어여 그게 떠오를까요? 아니죠. 그게 안 떠오르겠지요. 근데 들리는 소리는 아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람 귀에 들리는 거나 미국 사람이 들리는 거나 똑같죠? 예, 예, 그렇지만 한국 사람에게 들릴 때는 아 하면 아야 어여의 아로 이렇게 들리고 예, 하면 아야 어여 그 어로 들리죠. 그런데 미국 사람에게는 그렇게 들리질 않죠. 예, 예, 예. 자, 바로 우리는 아야 어여는 그, 뭐, 부모한테 배우든, 할머니한테 배우든, 할아버지한테 배우든, 선생님한테 배우든 수없이 한글을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조건화된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 이게 일어나면은 뭐, 이게 뭐니, 어쩌니, 라고 하는 이것 또한 전부 그렇게 조건화돼서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예, 심지어 뭐, 진하니, 뭐, 어쩌니, 라고 하는 것도, 가령 수행 관련된 모든 내용들도 다 그렇게 촉구화돼서 지금 이 순간 내용적으로 예, 일어나고 그렇게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으로 규정하는 상태가 돼버리면은 그러면 벌써 촉구화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경우를, 가령 예를 들면은 대본을 가지고 사는 거와 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 삶인 거예요. 예. 그렇다면은, 음, 그래서, 그, 조건화, 이 해석되는 모든 것은 음. 어쩔 수 없이 조건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래요, 뭐, 그래요, 그렇죠. 그래요, 그래요. 자, 그, 심지어는 깨달음의 내용까지도 조건화돼요. 그렇죠, 그렇죠. 깨달음 내용까지 조건화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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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예, 예. 자, 그래서 그 보사님께서 그 깨달은 내용은 그 과거와 상관이 없다 그러셨을 때 잠깐 의아했었던 아, 겁니다. 왜냐면 아, 깨달음의 아, 내용 또한, 예, 그런데, 자, 가령 우리가 내용이라고 이야기해도 또 이걸 한번 봅시다. 우리 경험을 또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가령 생각은 믿을 게 못돼. 생각은 믿을 게 못돼. 라고 하는 게 조건화된 건가? 라는 거예요. 어? 가령, 제가 조건화됐다는 이 말은 생각의 내용과 자각의 내용의 조건화가 달라요. 즉, 예, 무슨 말이냐면은, 생각의 내용은 믿을 게 못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 조건화됐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응? 맨날 생각이 사실 같았거든. 응?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생각은 믿을 게 없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즉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은 조건화된 거지만은 그렇죠. 생각의 내용은 믿을 게 못 돼. 믿을 게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건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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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생각의 내용이 처음부터 사실이라고 생각의 내용에 얽매이지 않았다면은 생각의 내용 기준이 안 됐다고 한다면은 생각의 내용은 믿을 게 못 된다라는 이런 자각이 일어날 리가 없죠. 이런 자각의 내용이 일어날 리가 없죠. 예, 예, 응?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일어나는 것은 조건화된 거기나 해도 믿을 게 못 된다라고 하는 이거는 조건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자각과 생각의 내용은 자각의 내용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 경험, 이 내용적인 경험이 다음에 기준이 된다면은 그러면 그것은 뭐 다시 또 생각의 그거와 똑같아 돼 버리는 거죠. 똑같아 예, 돼. 그러면 자각은 매 순간마다 일어나요. 음, 어? 매 순간마다 일어나요. 예, 그렇지 과거의 걸 가지고 촉구나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굳이 가령 예를 들면은 이 뭐라고 그럴까 역시 생각의 내용은 믿을 게 못 된다라는 말은 생각의 내용이 우리는 맨날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의 내용에 대해서 그랬던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이 일어났듯이 그렇게는 작용이 될지언정 가령 어떤 이 뭐랄까 믿을 게 못 된다라고 하는 이거는 조건화되지 않는 것처럼 매 순간 심지어 이 자극의 경험 내용까지도 다음에 내용적으로 조건화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마다 아, 일어나는 자각의 내용이 다 달라져요. 그런데 만약 자각의 내용을 똑같은 걸 계속 끌고 다니면서 규정하고 똑같은 소리 계속된다면 그것은 관념화됐다라는 그런 증거죠. 예, 예, 예. 그래서 자 심지어는 그런 경험까지도 끌고 다니지 않아요. 예, 어? 자각의 경험을 했니 어쨌니 자각의 경험 전후 이것은 어떤 대화가 있을 때나 하는 얘기지 예, 삶에서 끌고 다니지도 않아요. 예, 항상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간이라고 하는 그냥 바로 이런 삶일 뿐이지. 예, 응? 가령 그런 경험을 끌고 와서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